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육쌤 국어 시간입니다. 저희 오프닝 영상으로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코로나19 블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감정들을 말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116쪽부터 122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언어의 본질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옹알옹알 해서 옹알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어일까요? 언어가 갖춰야 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언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어떤 뜻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와 뜻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옹알이는요, 소리도 있고 아이들 나름대로 뜻도 있겠지만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와 뜻 사이에 항상 약속된 어떤 그 규칙적인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 옹알이를 통해서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특징,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어의 본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7쪽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네. 저 길게 뻗은 뿌연 것은 뭐예요? 저거는 하수야. 그리스 신화에 밀키웨이가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 밀키웨이가 저거예요? 갤럭시라고도 하지. 은하수를 뜻하는 말이 다양하네요. 그래, 같은 대상이라도 이를 표현하는 말은 다양하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은하수라는 하늘에 떠 있는 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은하수도 있고 밀키웨이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갤럭시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그림에서, 이 대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언어는 말소리의 뜻을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면 말소리와 그 뜻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소리와 뜻이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법칙은 없다. 즉,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은하수, 밀키웨이, 갤럭시처럼 같은 뜻을 나타내더라도 말소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대로 연결되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그 소리로 불러야 될 특정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22쪽 갈게요. 교과서 122쪽입니다.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배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데 이 글자가 가리키는 소리, 배에 해당하는 대상이 3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배, 그리고 맛있게 먹는 과일의 일종인 배, 그리고 신체의 일부로서 배도 있네요. 이처럼 배라는 소리에 3가지의 전혀 다른 뜻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런 낱말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다 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렇게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라는 건 역시 언어는 자의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대상이 있는데요. 이게 강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맑은 물 속에 사는 동물이죠. 이 동물을 어떤 곳에서는 올갱이, 자, 올갱이라고 부른 데가 충청북도래요. 충청북도에서는 올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대살이라고 부르고요. 표준어로는
다슬기고요. 그리고 골배라고 강원도에서는 부른답니다. 이것처럼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나라 안에서도 같은 대상을 두고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다. 전혀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을 한번 채워볼게요. 가와 같이 뜻이 서로 다르지만 소리가 그렇죠. 같은 낱말이 있고요. 나와 같이 뜻은 같지만 소리가 서로 다른 낱말도 있다. 그 까닭은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 없다? 그렇죠. 필연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언어의 무슨 성? 무슨 성?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119쪽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푸른 하늘 사랑강 하얀 쪽배에 사랑강? 은하수가 맞는 가사야 아니야? 견우직녀 이야기가 생각나서 은하수를 사랑강이라고 바꿨어요. 까마카치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1년에 한 번 은하수에서 만난다면서요. 이제 전 은하수를 사랑강이라고 부를래요. 민지야, 그렇게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 남자분이 걱정한 곤란한 상황. 이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곤란해질까요? 그렇죠. 말소리와 뜻은 분명히 자의적으로 연결됩니다. 특별히 꼭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은하수를 은하수라고 안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나 혼자 정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아래쪽입니다. 은하수라는 말소리와 밤하늘의 구름띠 모양으로 길게 펼쳐진 수많은 별의 무리라는 뜻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소리와 뜻이 자의적으로 연결되지만 그 말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되면 함부로 바꾸거나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언어의 본질입니다. 교과서 119쪽입니다. 두 사람 대화 살펴볼게요. 은하수에는 별이 몇 개쯤 있을까요? 100개, 1000개?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수천만 개도 넘을 거야. 참, 수를 나타내는 100과 1000이 한자어라는 거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그럼 100과 1000을 가리키는 고유어, 순우리말도 알고 있니? 아니요, 그건 모르는데요. 고유어로 100은 온, 순우리말로 1000은 즈문이라고 했단다, 옛날에. 아, 그렇구나. 100이나 1000보다 발음이 부드러워서 좋은데 왜 사라졌는지 아쉽네요 했습니다. 사라졌다라고 하네요. 사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많이 안 쓰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말들도 시간이 지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이나 1000을 뜻하는 즈문은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언어의 소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지던 말들이 잘 쓰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어리다 라는 말은 어리석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 백성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백성이. 표기 방식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어리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어린이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 라는 뜻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나와요. 그러면 15세기에 조선에서는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석은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뜻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변동, 의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컴퓨터, 공정무역, 누리꾼처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언어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소멸되기도 하고 변동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해가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본질 마지막 네 번째 120쪽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살펴볼게요. 은하수 넘어 1년을 기다린 사랑 7월이 되면 나도 직녀가 되어 눈물을 흘리네. 오, 잘 썼네. 누가 지은 시니? 은하수를 보고 제가 지은 시예요. 우리 딸 이제 보니 시인인걸. 아빠였군요. 저도 신기해요. 제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다니 했습니다. 만들어졌다. 자, 어떤 언어의 본질인지 볼게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이나 같은 문장을 무한 반복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에 맞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낱말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같은 낱말도 굉장히 다양한 문장에 넣어서 다양한 의미로 새로운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만들어내고요. 또 어떤 물건이 새로 생겨나면 원래 있던 말을 이용해서 합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형태로 또 새로운 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어의 본질 4가지 배웠어요.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떤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그림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학생의 말을 엄마가 못 알아듣네요. 어떤 언어의 본질이 훼손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짠! 아이와 잔디라는 말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이 새롭게 탄생했네요.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예전에는 불휘라고 소리 내던 것을 오늘날에는 뿌리라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말소리가 바뀌는 현상, 언어의 역사성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나비를 우리나라에서는 나비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후디에라고 부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버터플라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파피용이라고 부르는 것. 그 대상이 그 소리로 반드시 소리되어야 할 어떠한 필연적 이유가 없다.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오늘 배운 언어의 본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형성평가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와 형성평가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형성평가 빠뜨리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